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여러분들의 좋은 친구 김선생입니다. 여러분들 학습 의욕을 고취시키고 기억력을 높이기 위해 11월 5일부터 저를 지지해주시는 분들과 채팅방을 잘 보시는 분들 및 채팅방, 매주 퀴즈 이벤트를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는 투자자들에게 행운 추첨에 당첨될 기회가 주어집니다. 또한 저녁 수업 핵심 내용을 일주일에 3회 이상 제출하셔도 행운 추첨에 당첨될 기회를 드려요. 공식 웹사이트에서 아카데미 혜택 섹션에서 추첨을 통해 최소 4,000원 커피 쿠폰, 최대 현금 500만원까지 추첨 가능하십니다. 또한 2개월 연속 저녁 수업의 핵심 내용을 기록하면 맥북에어 15인치를 선물로 드립니다. 매일 밤 채팅방 777로 출석 체크하시면 스타벅스 커피 쿠폰 4,000원을 드립니다. 오늘은 수능 날인데 우리 한국 학생들의 수준과 능력은 거의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아이들이 받는 부담감도 매우 큽니다. 좋은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스스로 주식과 비트코인 거래를 시도하는 재능이 있는 학생들이 많이 있는데 실제로 그들은 모두 학습 능력이 매우 뛰어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수익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으며 제 주변에도 몇백 명이나 그렇습니다. 이는 또한 주식 거래와 비트코인 거래가 학습 능력과 기억력에 전적으로 의존하기보다는 사람들의 감정적 인식 능력에 더 많이 의존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저는 모든 사람이 인식을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사람이 자신의 능력의 한계를 가능한 한 빨리 아는 것이 좋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부터 시험에서 1등을 한 적이 없지만 모든 면에서 열심히 발전시켰습니다. 그래서 결국 꽤 좋은 투자 효과를 얻었고 매년 좋은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이 문제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인식에 맞게끔 가장 적합한 시장 조건을 찾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최근 시장 동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대학 입시가 있는 날이라 시장이 1시간 늦게 개장했습니다. 오늘 시장에 영향을 미친 몇 가지 근본적인 뉴스가 있는데 해외 관련 첫 번째 뉴스는 어젯밤 발표된 미국 생산자 물가지수인데 이는 시장에 어느 정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두 번째는 현재 시장에서는 미국의 추후 금리 인상 및이나 전략을 두고 논란이 분분하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셋째, 오늘 우리나라에서는 외국인, 개인, 기타 기관의 공매도 상환기간을 90일로 정하고 불법 공매도에 대한 10년간 주식거래 금지를 검토하고 있다는 새로운 소식이 있습니다. 현재 시장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 많은 논란이 있지만 오늘 실제 결과를 보면 확실히 외국 자본 순매수가 많아 그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미국 PPI 데이터를 보겠습니다. 10월 데이터는 예상치 못하게 하락하였고 하락폭은 2020년 4월 이후 가장 큰 것으로 경제 전반에 걸친 인플레이션 압력이 줄어들고 있음을 더욱 시사합니다. 최종적인 수요를 반영하는 PPI 지수는 전월보다 0.5% 하락해 휘발유 가격 하락을 주로 반영한 것으로 시장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데이터에 따르면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핵심 PPI는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년 전과 비교하면 전체 PPI는 1.3% 상승한 반면 핵심 PPI는 2021년 초 이후 상승폭이 가장 낮았습니다. 연준은 현재 명목상으로 두 가지 포인트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경제 발전입니다. 경제가 심각한 불황의 위험에 직면할 경우 경제를 살리기 위해 금리를 인하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인플레이션 목표이며 연준의 궁극적인 목표는 인플레이션을 2%대로 줄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시장에서는 논란이 많은데 일각에서는 미국 국채 시장이 내년에 금리 인하 쪽으로 과도하게 기울어질 위험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 채권 수익률을 보면 시장 전체가 향후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반영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다른 의견도 있는데 바로 인플레이션 문제는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인플레이션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해서 연준의 목표인 약 2%에 도달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즉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연준은 금리를 인상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목표가 달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연준은 금리를 생각보다 빨리 인하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제 우리는 연준의 특징이 어떤 일을 하기 훨씬 전에 기대 효과를 먼저 공개하기 시작한다는 점을 언급했습니다. 시장이 미리 이를 소화해 줄 테고 결국 미국 달러는 세계 최대 기축통화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달러에 대한 세계의 신뢰가 충분히 안정적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연준이 공식적으로 뉴스를 발표하기 전에 모든 시장의 예측과 판단은 모두 연준이 확인하고 시장의 긍정적인 분위기는 연준이 상당 단기간 어떠한 말도 하지 않아도 시장의 기대치를 충분히 동원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내년 금리 인하 횟수가 4회에 이르지 못할 것이라는 점에 개인적으로 동의합니다. 금리 인상은 없을 가능성이 있으며 결론적으로 2차례의 금리 인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는 현재 시장 기대치보다 낮기 때문에 주식시장의 미래에는 여전히 숨겨진 위험이 있습니다. 게다가 미국 상원이 최종 통과가 유력한 임시지출안 법안을 표결에 붙였다는 소식도 전해지며 이번 주말 미국 정부는 문을 닫을 필요가 없게 되었으며 이것은 또한 좋은 호재입니다. 국내에도 오늘 많은 소식이 있습니다. 첫째,
대학 입시가 1시간 연기되었습니다. 둘째, 공매도 정책이 몇 가지 더 있는데 지수 기준으로 분석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은 거의 변동이 없었습니다. 마감 현재 코스피는 외국 자본과 기관 자금의 순유입이 각각 3,100억 원과 330억 원으로 0.06% 상승했습니다. 코스닥은 외국 자본과 기관 자금의 각각 320억 원, 510억 순유추하여 0.22% 상승 마감했습니다. 오늘은 코스피 지수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하루 종일 순매수세를 보였지만 실제로는 그 이상이었는데, 이유는 낮 1시 이후에는 외국 자본 유입이 더욱 가속화되고 반대로 공매도가 거의 없었던 개인 투자자들이 크게 유출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최근 시장에 나온 두 가지 뉴스 때문일 수도 있는데, 하나는 외국인과 개인, 기타 기관의 공매도 상환기간은 90일로 일괄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둘째, 금융감독원은 오늘 불법 공매도를 대상으로 10년간 주식거래 금지, 국내 기업의 불법 공매도, 임원 선임 제한 등을 포함한 포괄적인 처벌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날 기관은 상대적으로 일반적인 추세를 보였고 뚜렷한 자본 유입이 없습니다. 사실 좀 의문이 드는 부분이 있는데, 이는 대학 입시일에 대한 얘기와 관련이 있습니다. 지난 몇 년간 수능일에 주가는 연일 폭락했기 때문에 많은 오래된 투자자들이 이를 믿고 있었습니다. 오늘 시장이 개장하면서 많은 투자자들은 겁을 먹었습니다. 주식시장 하락을 우려하고 있지만 전반적인 추세는 양호한 편이었습니다. 우리는 주식시장의 하락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본질적으로 매우 형이상학적인 것들을 분석하기보다는 현재의 추세를 살펴봐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매년 설날 때도 통계를 한 사람도 있고 설 이후에 급등하는 경우도 있지만 전체적인 상황은 사실 추세 자체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지금은 중장기적인 추세가 낙관적이지는 않지만 단기적으로는 적극적으로 반등하고 있는 시장 추세이기 때문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투자해야 할 때이기도 합니다. 기술적인 관점에서 보면 일봉에는 두 개의 양봉을 형성하고 있고 실제로는 삼각형 추세에 더 가깝습니다. 그래서 저는 내일도 계속 상승할 수 있다고 매우 낙관하고 있습니다. 오늘 밤에는 미국 주식의 추세를 확인하겠습니다. 부정적인 소식이 많지 않다면 내일 개장 후 상승하기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틀 연속 양봉을 보이면서 따라 저희 롱숏 포지션의 경계선인 최근 두 개 양봉의 저점 하방으로까지 올라갈 수 있으며, 다시 말해 2468불은까지 더욱 높아질 것입니다. 이 위치는 60일 이동평균선 포지션이기도 합니다. 해당 위치에서 상승한다면 120일 이동평균선 2535부분까지 상승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제가 예전부터 여러분을 위해 분석하고 예측해왔던 핵심 포인트이기도 합니다. 코스닥 지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 설정한 롱숏 포지션의 경계선은 780이고 오늘도 두 개의 양봉으로 마감했는데, 이 두 양봉은 저점은 모두 805이며 해당 위치가 바로 최신 롱숏 포지션의 경계선입니다. 실제로 이는 심리적인 마지노선이며 시장 동향을 분석하는 중요한 도구입니다. 예를 들어 오류 가능성을 더 확보하기 위해 손절매 구간을 800 또는 798로 설정하는 등 증시시장 추세에 조금 더 많은 공간을 적절하게 확보할 수 있습니다. 시장이 해당 위치 아래로 떨어지지 않는다면 내일은 더 상승할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좋은 상태입니다. 오늘 밤에는 내일 롱숏 경계선이 아래로 하락하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몇 가지 데이터 이벤트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미국의 최초 실업수당 청구 관련 데이터와 APEC 정상회담입니다. 이번 APEC 정상회담은 미국에서 열렸는데 전체적으로 비교적 화목한 분위기였고 중국은 전쟁을 일으키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또한 국내 주식시장에 긍정적인 기대를 가져왔고 관광 및 화장품 산업에도 호재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오늘은 중요한 재무정보가 없습니다. 다음 주가 재무정보의 마지막 주의 피크 기간이라고 볼 수 있으며 그 이후에는 이렇게 밀집된 데이터가 없을 것입니다. 테마별로 오늘 가장 인기 종목은 암호화폐입니다. 오늘 리트코인이 다시 상승했기 때문에 오늘 암호화폐 부문은 32개 종목 중 20개 종목이 상승하는 등 더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이 외에도 한국국민연금기금은 3분기에 미국계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의 주식을 약 2천만 달러에 매수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비트코인이 상승하면서 주가는 이미 40% 상승했고 현재 800만 달러를 수익을 달성했습니다. 한국암호화폐 거래소는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실제로 암호화폐 거래소가 자체 코인을 발행한다면 주목해볼 만합니다. 예를 들어 초기에 바이낸스는 초기 가격이 1달러인 BNB를 발행했지만 그 후 2021년 최고 가격은 690달러로 4년 만에 700배가 증가했습니다. FTX 거래소에서 발행한 FTT 코인은 상승폭이 최대 수십 배에 달했습니다. 이는 증권주와 유사하며 때로는 수익 효과가 매우 좋습니다. 국내 주식시장의 암호화폐 테마 기업들은 주로 게임 관련 사업을 하고 있는데 후속 소식을 기다려볼 수 있습니다. 현재 많은 기업들이 이미 보유했거나 블록체인 게임 출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비트코인 강세장에서는 여러 기업들이 굿뉴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되며
이러한 방향은 가까운 미래 우리에게 상대적으로 분명한 호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외에 기본적으로 재무수치에 따라 움직이며 좋으면 주가는 상승하고 나쁘면 떨어집니다. 그런데 농심은 비교적 특수한 상황입니다. 재무실적은 아주 좋은데 주가가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단기 시장 실적은 좋지 않습니다. 중단기 거래 로직을 기반으로 한다면 내일 일시적으로 포지션을 줄여야 합니다. 하지만 주가 순자산 비율이 매우 맞으며 현재 미국에 또 다른 공장을 개설할 준비를 하고 있으며 최소 200만 달러를 투자할 계획입니다. 저는 해외 시장을 개척하는 몇몇 회사를 정말 좋아합니다. 실제로 삼성전자의 디지털 제품, 삼성전자와 LG의 TV, 롯데 슈퍼마켓과 껌은 물론 농심의 신라면, 선박, 화장품, 게임 등 해외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는 다양한 업종의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업의 경우 국내 시장의 규모가 기업 이익의 한선을 결정하는 반면 해외 시장의 규모는 기업 이익의 상한선을 결정합니다. 정말 대기업은 일반적으로 해외에서 잘 성장하기 때문에 농심의 현재 주가순자산 비율은 매우 낮은 반면 회사의 실적 기대치는 매우 좋고 해외 시장에서 발전도 매우 빠릅니다. 그래서 사실 3분기 재무실적이 나오자마자 왜 주가가 하락했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 회사의 주가는 현재 기준으로 3에서 5배 더 상승해야 합리적인 수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므로 매도하지 않겠습니다. 단, 중단기 투자를 하는 분들은 일시적으로 포지션을 줄여야 합니다. 장기간 주식을 보유하고 싶은 투자자라면 이 종목을 고려해 볼 만합니다. 최근 몇몇 분들이 그리드 트레이딩 방식과 유사하게 주가가 떨어질 때마다 매수할 수 있는지 문의해 왔는데 이 역시 방법이지만 시간을 두고 점진적으로 매수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단기적으로 주가가 크게 변동할 수 있기 때문에 주가가 어디까지 떨어질지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1에서 2년 동안 매달 조금씩 매수하면 결국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3에서 5배의 수익을 달성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정리하자면 단기적인 하락세는 지속될 가능성이 크지만 장기적으로는 전망이 밝습니다. 중단기 거래에서는 포지션이 많아 매도해야 하며 장기 투자자는 단기 변동을 신경 쓰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외에 레인보우 로텍스 등 기본적으로 중단기 거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제 아침부터 매수를 시작했는데 오늘 4% 넘게 올랐습니다. 우리는 이전에도 추세 패턴에 대해 여러 번 논의한 바 있으며 상승할 때는 더 빠르고 하락할 때는 더 오래 지속됩니다. 하락은 주로 시간에 의해 진행되고 상승은 폭발적인 힘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우리는 손절 매위치를 설정하고 시장의 상승 속도가 보장될 수 있도록 요구하였습니다. 만약 3일 연속 상승 기미가 없으면 해당되지 않습니다. 상승세가 느리다면 상승장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과거의 상황과 각 상승 라운드의 추세 패턴을 살펴보았습니다. 작년부터 올해까지 실제 상승 웨이브 밴드는 많지 않았습니다. 규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음봉이 많지 않습니다. 음봉이 더 많은 상황은 하락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각 추세에 연속적인 음봉이 몇 개 있는지 계산해 보겠습니다. 1라운드에서 2개 이상의 연속 음봉에 도달하고 핵심 위치 어제 배운 두 양봉 중 가장 낮은 지점이 롱숏 경계선 또는 손절매 점로 사용됨 아래로 떨어진 후에 상승이 멈췄습니다. 2라운드에서는 2회 연속 음봉에 도달한 뒤 핵심 위치 아래로 하락한 뒤 상승을 멈췄습니다. 3라운드에서는 2에서 3연속 음봉에 도달한 뒤 핵심 위치를 하회한 뒤 하락세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4라운드에서는 2에서 3연속 음봉 도달한 뒤 핵심 위치 아래로 떨어진 후 하락세를 보이기 시작했다. 최근 라운드에서는 뚜렷한 패턴이 없어 추세가 한번 하락했는데 이는 조정이라고 볼 수 있지만 이제는 다시 상승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는 14만 8천에 매수하여 16만 2천쯤에 매도했는데 이는 부분적으로 시장 심리 때문이었습니다. 전체적인 패턴으로 볼 때 연속된 2개 이상의 음봉과 두 양봉 사이에서 최저점 아래로 떨어지는 것은 매도 신호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요구 사항은 최대 2개의 음봉 속에서 계속 상승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 손절매 위치 아래로 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수익의 경우 상대적으로 포지션이 가벼우면 포지션을 적당히 추가 매수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으나 너무 많이는 안 됩니다. 손절매 포인트를 올린 후 포지션을 늘리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전반적인 위험은 크게 증가하지 않을 것이며 총액이 커지면 이익을 베팅하여 새로운 수익을 얻는 것을 의미합니다. 해당 종목에 대해서는 최종 시장 추세가 끝날 때까지 지속적으로 보유하고 손절 매매 포지션을 지속적으로 조정할 예정입니다. 제 개인적인 목표는 1라운드는 18만까지 먼저 오르고 2라운드는 20만까지 오르는 것인데 3라운드가 되어서 가속 추세가 나타나면 이전 고점까지 오를 수 있을지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희는 시장에서 기다려볼 것입니다. 두 번째 주식은 HD 현대일렉트릭입니다. 저희가 매수한 후 며칠 동안 주가가 등락을 보이더니 현재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장기간 상승하는 종목으로 월봉에서 최근 2년간 주가가 초기에 한번 3개 양봉 사이 저점으로 하락한 후 4개월의 변동 후 아직 해당 패턴이 깨지지 않았습니다. 진입가가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을 고려하여 최근 손절매 지점은 최근
음봉의 저점인 8만 부근에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번 추세 패턴에서는 실제로 큰 음봉이 나타난 후 시장이 새로운 고점에 도달할 수 있으므로 추세는 여전히 건전하고 상승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다음으로 위에서 언급한 해당 종목들과 블록체인 테마 관련 주식에 더욱 관심을 갖고 포지션을 매수하거나 늘릴 수 있는 적절한 기회가 생기면 채팅방에 여러분들께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또한 우리는 최근 3가지 좋은 조건, 즉 일반적인 좋은 환경, 좋은 주식, 좋은 거래, 신호에 대해 배웠습니다. 많은 분들이 본인의 견해를 얘기하였으며 특히 기술적 분석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 함께 논의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롱숏 경계선, 즉 가장 최근의 두 양봉 사이의 최저점을 손절매 지점으로 사용하는 거래 전략에 대해 몇 가지 통계 분석을 수행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시장에서든 마음대로 주식을 사서 그에 상응하는 손절매 지점을 설정하면 주가가 손절매 지점 아래로 떨어지면 매도하고 그 아래로 떨어지지 않으면 계속 보유하게 됩니다. 우리의 승률은 30% 미만입니다. 대부분의 주식은 손실을 입을 것이며 소수의 주식만이 상당한 수익을 얻을 것입니다. 전체 이익 손실 비율은 2대1보다 낮으며 이는 장기적으로 손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종목을 선택하거나 거래의 신호를 확인하지 않고 시장이 약세장에서 강세장으로 전환할 기회가 있을 때 그러면 우리의 성공률은 50%에 도달하고 전체 수익과 손실 비율은 2.5대1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이미 벌써부터 수익이 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는 강세장이 우리에게 이익 한선을 제공했음을 보여줍니다. 성장 수익성이 좋은 적합한 종목을 추가로 선정한다면 성공률은 60에서 70%, 손익 비율도 3대1에 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우리는 시장 가격의 3배 또는 5배를 확보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며 동시에 너무 심각한 위험에 직면하지 않을 것이며 전반적인 거래 성공률은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거래 신호를 추가로 선별하고 돌파하는 추세만 따르게 된다면 성공률은 70에서 80%에 도달할 수 있고 수익과 손실 비율은 여전히 3대1이므로 수익 곡선이 더욱 평탄해지게 됩니다. 따라서 저희 경험에 따르면 단순한 기술적 분석 방법만으로는 장기적인 수익성을 달성할 수 없으며 큰 이익을 얻을 수 없습니다. 대부분의 시장 상황에서 되도록이면 포지션을 낮게 유지하며 최대의 이익을 얻으려면 몇 가지 시장 조건에만 과감하게 투자해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는 일반적으로 1년에 1에서 3회의 기회를 잡을 수 있으며 이는 짧게는 몇 주가 걸리고 길게는 3개월 동안 지속될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보유하지 않고 손절매에 직면했을 때 엑스하거나 강세장에서 주식을 자주 바꾸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분들은 시장과 주식 펀더멘털을 공부하기 싫어해서 지난 며칠 동안 기술적 분석 방법을 극단적으로 공부하면 많은 돈을 벌 수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다음을 상상해 봅시다. 위의 각 조건에서 궁극적인 어떠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을까요? 첫째, 기술적 분석의 극한 수준이라면 매매 빈도가 굉장히 높은 것을 목표로 가져갈 수 있습니다. 저는 과거 트레이더에게 가서 반년 동안 벌크스톡 선물 시장에서 여러 빈도로 거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 나와 많은 트레이더들은 평균 1분당 1건의 주문을 했습니다. 가격이 움직일 때 가격이 3대 이내에 내 변동이 없으면 신속하게 조치를 취합니다. 매일 시장 동향을 분석하여 방향을 결정한 후 1분 차트를 보고 주문을 하며 일정 기간 동안 한 방향long 또는 숏만 진행합니다. 시장 진입 후 3틱 이내에 가격이 변동하기 시작하지 않으면 매우 주의를 기울일 것입니다. 10틱 후에도 가격이 변동하지 않으면 손절매를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자주 이야기하는 위치 관찰주기 개념과 관련이 있는데 시간은 5초 정도로 매우 짧다. 이 경우에는 거래 빈도가 너무 높아서 마우스로 클릭하기에는 너무 늦기 때문에 주문 명령으로 컴퓨터 키보드의 숫자 단축키를 사용해야 합니다. 만약 기술적 분석 능력 수준에 도달했다면 돈 버는 것이 먹고 마시는 것만큼 간단합니다. 강도는 상대적으로 높지만 평균적으로 하루 4시간 일하고 200에서 300건의 주문을 하고 일일 수익률은 20%에 이릅니다. 관심이 있다면 실제로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에서 상위 1%의 기술 분석가가 될 수 없다면 이 방법으로는 돈을 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계산은 너무 어렵고 수익의 50% 이상이 거래 수수료로 쓰이기 때문입니다. 조금이라도 부주의하면 수수료를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보통 승률 50%는 손실, 60%는 원금 보장, 65%는 수익, 70%는 큰 수익이 되며 엄격한 리스크 관리 조건 하에서는 이를 초과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승률 70%. 일일 기술적 분석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술적 분석에만 의존하여 하루 안에 또는 며칠 내에 돈을 벌고 싶다면 시장에서 상위 1%의 기술 분석가가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수익을 위해 주식 선택에만 의존한다면 본질적으로 버핏과 같은 투자자가 되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버핏은 주식을 장기간 보유함으로써 수익을 내는데 이 방법이 상대적으로 수익을 내기 쉽습니다. 하지만 먼저는 충분히 오래 살아야 하고
둘째는 30세가 되기 전에 이런 투자를 시작해야 70, 80세가 되었을 때 정말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버핏의 연간 수익률은 25%로 이는 그가 직업생활 내내 유지할 수 있었던 매우 높은 수준의 수익률입니다. 연간 25% 수익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이다. 버핏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중 대다수는 10배 이상의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즉, 주식에 대해 가장 높은 수익률을 추구해야 한다는 뜻이며 수익률의 10배를 초과하면 매년 균등하게 분산시켜 연평균 25%의 수익률을 얻을 수 있습니다. 주식 수익의 20에서 50%에 만족한다면 연간 수익은 미국 채권 수익률에 미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장기간 주식을 보유하려면 첫째로 높은 수준의 통찰력이 필요하고 둘째로 매우 긴 수명이 필요하며 가장 중요한 것은 단일 투자 상품에서 여전히 매우 높은 수준의 수익을 얻어야 합니다. 이래야만이 평균 수익률을 만족할 수 있습니다. 이 단계의 많은 사람들에게는 동시에 모든 조건을 충족할 수 없기 때문에 이를 달성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세 번째는 시장의 큰 추세나 시장 환경에 대한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점이 오히려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이유는 안전한 마지노선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너무 폭등하지 않는 한 실제 강세장에서 큰 폭으로 하락하는 종목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의 주식은 상승장에서 상승률과 속도만 다를 뿐 이미 상승과 미상승은 단지 상승과 과도한 상승의 차이라고만 보시면 됩니다. 이런 시장 상황은 우리가 수익을 남기는데 가장 적합합니다. 대형 지수지수 선물이나 인덱스 펀드 등에만 의존해 하락장에서 상승장 전환 시 매수할 경우 장기적으로는 연평균 15% 안팎의 수익률을 기록하지만 샤프 비율은 극히 낮아 매년 20% 정도의 자산 변동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정도 수익은 만족시킬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유형은 시장의 일반적인 추세나 시장 환경을 맞춰서 하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안전 수익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강세장에서는 너무 심각하게 상승세를 추구하지 않는 한 급락하는 주식은 거의 없습니다. 강세장에서 대부분의 주식은 상승 범위와 속도, 이미 상승한 것과 상승하지 않은 것의 차이, 상승을 견인하는 것과 초과 상승하는 것의 차이만 있습니다. 이 시장 상황은 우리가 이익을 얻는 데 가장 좋습니다. 광범위한 시장 지수, 예인덱스 선물 또는 인덱스 펀드에만 의존하고 하락세에서 상승세 전환 단계만 지수를 매수한다면 장기 평균 연간 수익률은 약 15%가 되지만 샤프 비율은 극히 낮습니다. 저희는 20% 곱하기 20% 곱하기 20% 곱하기 0.8%로 계산할 수 있으며 연시장에서 1% 안에 드는 사람이 되게 됩니다. 시장에서 1% 안에 드는 사람은 얼마나 벌까요? 매년 2배 이상의 수익이 시작점이며 가장 인내심, 가장 긴 수명, 가장 풍부한 체력, 가장 좋은 마음가짐, 가장 강력한 기술력 및 가장 날카로운 시장 통찰력을 가진 사람이 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모든 부분에서 조금만 더 잘하면 충분합니다. 따라서 이 단계에서 큰 수익을 내지 못하는 것은 정상적인 현상입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강세장은 아니며 최근 시장의 상승으로 인해 많은 주식의 전반적인 성과가 개선되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도 더욱 공격적인 기회를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이해하셨나요? 마지막으로 오늘 배운 모든 내용을 요약해보겠습니다. 우선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외부 요인에 대해 현재 시장은 단기적으로는 유망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여전히 잠재적인 위험이 존재합니다. 국내 주식시장의 내부 영향 요인에 관해서도 단기적으로는 계속 반응세를 보이고 있고 중장기적으로는 여전히 전반적으로 약세장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까운 미래에 계속해서 공격적으로 투자할 수 있고 시장 상승이 끝나면 보수적인 상태로 돌아갈 것입니다. 두 번째는 최근 여러 주식과 블록체인 테마에 집중하고 손절매 조건 관리를 강화했다는 점입니다. 매일 시장 동향과 여러분에게 적합한 종목에 주목하고 기회가 있을 때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최고의 투자자가 되는 방법을 공유한 것인데 각 부분에서 조금 더 잘하고 다방면으로 본인을 업그레이드 시키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밤에는 미국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뉴욕 연준 총재 연설 등의 자료를 계속해서 확인해서 내일 시간에 여러분께 공유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내일 만나요.